자, 51페이지 봅시다. 자, 요나라와 금나라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국가의 특징은 이중 지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중 지배는 뭐냐면, 자,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웠고 이후에 나오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어. 얘네들은 한족이 아닌 유목민족, 뭐 이민족들이 세운 국가란 말이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서아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민족 국가가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했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절반 정도 되는 이 지역을 화북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일부 지역을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거란 여진족, 요나라와 금나라는 자기네 민족인 거란족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한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거란족과 한족은 아예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거란족은 유목민족이라면 한족은 농경민족이잖아. 제도 자체도 완전히 달랐던 거고, 여진족도 마찬가지야. 여진족도 일종의 유목민족, 수렵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한족을 다스리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차지한 영토로 봤을 때 여진족이 다스리는 한족이 거란족이 다스리는 한족보다 훨씬 더 많았겠지. 무슨 얘기냐면 분리해서 다스릴 필요가 생긴 거야. 거란족은 거란족의 방식으로, 한족은 한족의 방식으로. 금나라도 마찬가지야. 여진족은 여진족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한족은 한족의 방식으로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것이 바로 이중 지배 체제라고 부른다. 통치 방식이 두 가지니까 거란족을 통치하는 방식, 한족을 통치하는 방식, 이중이지. 여진족을 통치하는 방식, 한족을 다스리는 방식, 역시 이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란족의 이중 지배 체제를 보자면, 자, 북명관과 남명관을 둬서, 북명관은 주로 부족제로 다스리는데 당연히 거란족을 비롯한 유목민들은 북명관이 다스려서 부족제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남명관은 주현제 방식, 이거는 중국의 방식이지. 그래서 농경민 사회, 뭐 한족이라든지 뭐 거기에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발해 사람들도 농경민족이니까, 농경민족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현제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지배 체제라는 거야.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따로 다스렸다. 역시 여진족도 이중지배 체제라고 해서, 자, 여진족 사회, 유목민족들은 맹암모국제로 다스리고 농경민 사회는 역시 주현제로 다스렸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똑같은 이중지배 체제지만 부르는 이름이 약간 달라. 거란 같은 경우에는 북명관과 남명관이 있기 때문에 북명관, 남명관 체제라고 부르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맹암모국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맹암모국제로 여진족을 다스렸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지. 맹암모국제로 농경민을 다스렸다 이러면 틀리겠지. 이중지배니까. 주현제로 다스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자, 요나라 거란족이고 금나라 여진족인데 먼저 출현한 국가는 거란의 요나라야. 자, 중국의 세력이 약화하자 주변민족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중국의 세력이 약화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분열한 거. 5대 10국 시대로 이 중국이 분열하게 됐지. 이걸 통일한 건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중국이 이미 당나라 말기부터 약해졌고, 그리고 갈라져 있으니까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된 국가가 거란의 요나라와 이따가 볼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나라예요. 자, 그럼 거란부터 봅시다.
거란을 세운 사람은 아율아복이라는 아율아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당마리 혼란은 틈타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만리장성 일북의 화북 일부 지역 연운 16주까지 차지하였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한족을 다스릴 필요가 생겨서 이중지배 체제를 만들었겠지. 자, 요 나라는 그 이후에도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송과 화친을 맺고 5대 신국 시대가 통일되고 송나라가 출현했어도 군사력에서 안 밀리는 거야. 오히려 군사력은 압도했지. 1004년에 전현의 맹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냥 화친을 맺었으면 무승부라고 생각하겠지만 거란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았다. 누가 누구한테 받았던 거야? 요 나라가 송나라한테 받았던 거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패라고 불렀어. 반대로 얘기하면 송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란에게 세패를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정보 왕조로 발전한 요는 북면간제와 남면간제를 통해 유목민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렸다. 이것을 우리는 체제라고 부르고,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거란 문자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야. 자, 얘네들을 정복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중국을 정복한 북방민족 국가가 스스로의 사회 체계를 유지하면서, 왜 사회 체계를 유지한 거야? 이중지배 체제를 했잖아. 유목민은 유목민대로, 그지? 그 다음에 중국인은 중국인의 방식대로 다스리니까 중국인의 방식을 인정해 준 것도 있지만 자기네의 삶의 방식을 안 바꿨단 말이야. 그 이전에 북위와 같은 나라는 하나 정책을 펼쳐서 자기네 문화를 다 한족 문화로 바꿔버려서 중국의 동화가 됐잖아. 그런데 거란, 여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원나라, 뭐 청나라까지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통치 방식을 유지하면서 한족은 한족대로 다스렸단 말이지.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야. 그럼 북위 같은 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얘네 다 동화가 되는데 얘네들은 침투왕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거란과 금나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란, 금나라 같은 나라들은 정복왕조다. 정복왕조의 조건은 유목민족의 통치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한족을 다스려야 돼. 유목민만 다스리면 그건 정복왕조라고 볼 수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느냐? 탕구투족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탕구투족은 서하라는 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압박하여 송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제공받았다. 그 얘기는 송나라가 탕구투족에게도 세패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서하는 동서무역으로 번영했다. 비단길의 통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동서무역으로 번영했고, 얘네들도 서하 문자라는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어. 그러니까 거란 문자, 서하 문자, 뭐 나중에 나오는 여진 문자 모두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문자야. 그냥 그 문자 사진만 찾아봐야 한자랑 별다른 차이를 우리는 느끼지 못해. 물론 다르겠지. 그치?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다른 면이 보여. 자, 그러면 서하는 어디에 있느냐? 서하는 요 지역에 있었던 거지. 그치? 금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도, 요 나라가 망하고 금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도 요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 지역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단길의 통로이기 때문에 동서무역으로 번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자, 여진족을 봅시다.
자, 여진족은 요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인데 12세기 초에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세웠다. 자, 아유라보기가 요 나라를 세운 거란 국가를 세운 게 916년이지. 한 200년 뒤에 여진족이 세운 거야. 그럼 당연히 여진족은 금나라와 전쟁을 해야겠지. 금나라는 송과 연합하여 요 나라를 공격하였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송나라와 연합을 했는데 송나라가 정신이 없어서 요 나라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안 줘서, 근데 혼자서 싸워서 요 나라를 물리친 거야. 군사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거지. 그래서 이후 단독으로 요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요 나라도 송나라를 군사력으로 압도를 했는데 그 요 나라를 무너뜨렸으니까 송나라를 공격해서 또 무너뜨리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아가 송마저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갔다.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위에도 그치? 정강의 변이 나와 있지. 그래서 송나라의 영토 절반을 빼앗아 버려. 북송이 망했다고 얘기해. 하지만 송나라는 강남 지역에 살아남아서 남송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남송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로써 화이어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금나라. 화이어강 이북은 화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화북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 금나라는 수도를 만주 지역에서 화북 지역의 중도, 현재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베이징이 처음으로 수도로 삼은 나라가 금나라였던 거고, 나중에 원나라가 수도로 삼아. 원나라는 대도라고 불렀어. 그럼 현재 북경이라는 이름은 명나라 때. 그래서 금나라 이후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세 개에 이어지는 중국의 왕조들이 베이징을 수도로 삼은 거지. 자, 금나라는 고유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럼 또 고유문자 만들었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국가들이, 요 나라도 그렇고 서하도 그렇고 여진족, 금나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기네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냐.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북이처럼 자기네들이 한족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중 통치도 하는 거고 자기네 고유 문자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다스렸다. 맹한 모국제는 위에 표가 있었죠. 남족의 정복 지역은 주연제로 다스리는 이중 지배 체제를 채택하여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다. 서한은요? 서한은 확실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내용이 없지. 그래서 요 나라와 금나라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중 지배 체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금은 13세기에 남송과 송잡은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송나라는 또 이민족과 손을 잡아서 다른 이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송나라도 몽골의 공격으로 망하게 되지. 물론 엄청 잘 버텼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